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2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한다는 것이 고무적이죠. 3거래일 연속, 그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합계 저점 대비 상승폭이 21% 정도 된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다우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35% 넘게 폭락했던 다우지수가 그것도 상당히 짧은 기간, 불과 3일 만에 전체 낙폭의 약 40% 정도를 메꾸는 저점 대비 약 21%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견 딱 봐도 V자 반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가 되죠. 폭락했을 때 그 성격상 올라갈 때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 나올 것이다. 즉 V자 반등이 가능하다 했던 건데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시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대책, 특히 경제와 관련된 극약 처방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국식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코로나 폭락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원대복구되는 현재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뜨겁네요. 특히 바이오주들이 그렇습니다. 무더기로 현재 초강세를 보이는 일부 종목들은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염까지 토하고 있죠. 유나이티드 제약은 뭐 유가증권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파미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젠, 뭐 오늘도 강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껏 더 고양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상태가 전반적인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황이 반드시 또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죠. 코로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특별히 개선된 거 없이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화나 또 현재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는 매우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현재 흔들릴 수 있는,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장 지수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재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7,600원 정도 수준에서 이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매수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도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 때문에 그 수요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양봉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팁을 매매 팁이죠. 매매 전략 팁을 먼저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검토를 다각도로 해봐야 된다는 건데 장이 반전이 되면 될수록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전은 되긴 됐지만 완전한 반전은 아니죠. 임시 반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세 국면입니다. 이 약세 국면에서 당연히 장기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리 위의 종목들이 그렇죠. 삼성전자 및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다른 5G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기 보유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은 매번 같습니다. 지금 그때 장기적으로 보일 건데 그날그날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세세한 판단보다는 약세장에 맞는 단기 매매 전략 대상을 따로 선정시켜서 그들 종목만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인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정규 일반적,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코덱스 인보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른바 C젠과 같은 부류. 저는 그것을 C젠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C젠류의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포인트, 이들의 특색 및 전략 포인트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오히려 이게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호재를 보면 그래요. 간밤에 미국 지표를 보면 실업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현재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매우 나쁘게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무려 6% 났고 3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요. 반도체 지수 6.8%를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보형책, 그것도 2조 달러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슈퍼 보형책이 그것도 만장일치로 상원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예요. 또 월가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아직은 악화일로에 가고 있지만 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정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특히 이탈리아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전 연준 총재의 낙관론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닌 자연재해에 가까운 특수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이 점은 버냉키 전 연준 총재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우 특수한 그런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경제 구조에 어떤 큰 훼손이 없다. 경제 구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됐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신용 경색은 유의해야 된다. 현재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기 대책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이미 소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 실탄이 충분하다는, 얼마든지 돈을 찍는 방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탄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파격적으로 전폭적으로 경기 대책을 내놨으니 현재 2분기, 3분기까지는 그 침체이겠지만 4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전망을 했다는 것이죠. 주가는 그에 앞서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반등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준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물론 원론적인 얘기밖에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위기 대처,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데 합의를 봤다는 것. 또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또 의료 지원 차원에서 진단 키트 해외에 지원한다, 공급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진단 키트주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주제가 G20 정상회의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전체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건 초유의 정책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이런 정책을 내놓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제한된 현재 그 금융기관에 또 현재 거기에 맞는 어떤 특정의 기업 또는 분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RP는 환배 조건부 채권입니다. RP 매입 방식 제한된 조건이죠. 원래는 국채 외 회사채나 또 CP 기업업이나 뭐 이런 거를 매수해주면 더 좋겠지만 한국은 그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채 매입도 무제한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RP 방식 단기적으로만 3개월짜리 해서 그런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상태가 위중하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태를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긍정적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한 24원 정도나 크게 내려가면서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20원이라고 하는 전전 고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정화된 거. 전일 대비 24원이나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1200원 근처, 1207원 정도 되네요.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현재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만큼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현재 원화로 현재 주식을 판 대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단 스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급한 불은 끈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매우 중요한 시장인 환율 시장에서 매우 뚜렷하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현재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몇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 어제도 그랬죠. 현재 매도 규모가 그 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2,400억 정도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일평균 6천억 이상 초대 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오늘 매도를 해봐야 사실은 3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최근 4거래일,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일평균 매도 금액은 3천억 원이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으로서 그 전에 6천억 정도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선물은 순매수하네. 이런 것도 약간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금융투자기관도 매도를 하긴 하는데 그 매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현재,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매도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그것도 16거래일 연속 순매도, 18거래이군요. 매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줄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 현재, 다른, 뭐, 이런 정도. 현재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물 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벌써 41조 원 정도, 금년 들어와서 한 28조 정도 했던 건데, 금년 들어와서 13조 원 정도 추가로 유입됐다는 거죠. 추가가 13조 원 정도뿐만 아닙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거의 18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으니까, 18조 더하기 13조 정도를 더하면 31조 원 정도로 증시로 몰려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더 들어올 기세예요. 지금 현재 잠재 대기 자금 규모만 100조가 넘어간다는 거니까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와도 이 상태에 얼마든지 20조든 30조든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8만이 넘어가고 미국도 7만 5천이고 스페인도 5만 6천, 독일이 4만 4천, 프랑스 2만 6천, 스위스도 1만이 넘어가고요. 영국도 우리나라를 초월했죠. 이런 상태. 전 세계 50만 이상, 이 사망자가 2만 2천. 일본도 위험하다는 소리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 또 현재 미국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현재 락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죠. 봉쇄 정책에 의해서 이동 제한 또는 집회 뭐 금지 뭐 이런 식이 돼서 현재 지금 일자리가 많이 현재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을 했는데 무려 328만. 평상시 저는 한 20만 내외 정도를 봤던 건데 거기 열 몇 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중국의 1분기, 미국의 2분기 GDP는 반토막 될 것이다라는 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쉽게 수습이 안 되는 주포 대공황 또 I자, L자도 아니고요. 유턴도 아니고요. I자로 수직 급락하는 그런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수비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도 보면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간신히 3번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순매도도 18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금년 들어서 2월 24일 이후에 15조 원 이상 매도하는 것도 그러한 현재 태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연기금이 순매수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상황이 반전된다고 한다면 자금 여력이 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매수는 하지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41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선물 쪽의 베이시스가 도대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근본적인 시장이 반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 반전됐다면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야 정상적인 콘텐츠 시장이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추세적으로 아직 약세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3일 연속 올라온 것이 오히려 지수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다음 주는 약세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된다면 W자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소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를 미리 사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의미는 있지만, 한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인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세워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약세 국면이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장기 매수 보유하는 종목을 단기로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죠. 삼성전자 및 그 주변 대형주, 삼성전자류의 뭐 삼성전기, SDI, 뭐 삼성물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메모리 반도체, SAP 반도체, 또 뭐 네페스 같은, 또는 AD 테크놀로지, 또 테스라 같은 이런 종목에서 4차 산업 관련주 중에 RFHIC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을 뭐 단기로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단기 판단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지수 상황, 분위기에 동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그들 종목 시장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외 다른 이 흐름에 맞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부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낙폭과도 일반 종목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뭐 잠깐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쪽 이런 상태, 낙폭과도 상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현대제철 이런 종목도 해당이 되죠.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현재 납폭과들 일반 종목들이며 그 중에 대형주가 상당히 또 만만하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부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덱스 인버스 같은 또는 코덱스 인버스 선물 EX 같은 두 배의 효과가 나오는 또 다른 상품 그것도 되고요. 같은 류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CGN CGN류인데 CGN류는 되게 많아요.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진단 키트가 있고요. 백신이 있고 치료제.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세 가지 부류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종목만 이런 상황에서 단기로 매매할 대상으로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그 특징과 매매 전략 포인트를 역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단 낙폭과도 일반 종목도 아까 얘기했던 한대스케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들 종목 누가 매수하느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또 일반 개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일반 개인보다는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수할 때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특색이 있고요. 금리, 유가, 환율, 중국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또 뭡니까 이제 철강 쪽은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4월 달에 중국 양회를 개최한다고 하죠. 그거가 관련된 전폭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올 소지가 있다면 중국과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포스코 같은 뭐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화학주도 비슷해요. 그들 종목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종목들은 전체 분위기 그 중에서도 지수에 상당히 민감하죠. 낙폭과대 상태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들 종목은 장기로 보기에는 성장성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단기로 내지 중기로 봐야 되고 또 전체 낙폭 목표를 세울 때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기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낙폭의 절반 정도 매꾸는 정도 수준 내지 조금 더 본다면 3분의 2 정도 매꾸는 정도 수준까지만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그 유가와 관련돼서 보면 정제 또는 석유화학 중 최근에 유가가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이 종목이 한때 15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반토막도 더 떨어졌다. 5만 5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조금 올라와서 8만 7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목표 가격은 이런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데 지금 들어가기 좀 나빠요.
다음 주에 조정을 좀 받아서 만약에 8만 원이 아닌 7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유가가 나쁘지 않고 또 한 어느 정도 조정받아 반등이 나오는 지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면 SK 이노베이션 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고 그 관점은 다른 종목도 비슷합니다. 롯데케미칼 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비슷비슷하게 종목 간 별다른 차별 없이 비슷한 정도로 비슷한 환경성에서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롯데케미칼을 선택해도 되고요. S-오일 선택해도 되고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현재 포스코를 선택해도 되고 조금 더 연장해서 본다면 현재 현대차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삼성 엔진 이런 거 비슷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물론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좀 매매 좀 단기 매매 관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해서 현재 계속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기 매매 차원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매매 전략 포인트를 제가 단기 매매 전략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나 코덱스 인버스 EX는 뭐 그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장기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우량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해징 차원에서 포지션을 가져간다. 중기적으로. 그런 뜻이고 해소되면 팔아야죠. 뭐 단기 매매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오늘 정도 잡아두시면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현재 CGNU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종류는 세 가지죠. 치료제, 백신, 진단입니다. 치료제는 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전 신약과 관련돼서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잘 될지, 상품성이 있을지, 또 과연 그것이 성공할지, 기타 등등, 이것은 기존 다른 신약에 대한 판단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셀트리온 제외하고서는 다 실적 부진이고 고평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상대의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너무 또 종목 수가 많아요.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코미팜, 유한양행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유나이티드 제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네요. 그 유한양행도 말씀드렸죠. 그건 자체적인 자회사를 통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렘데시비르라고요. 가장 유력한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후보감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가장 친한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탄력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하면서 매수할 때는 아닌 듯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들 종목은 현재 치료제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그와 관련된 시장 가변성이 너무 크고 종목이 너무 다양하고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해서 종목에 대한 연동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 대신 좀 느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잡을 바에는 뭐 다른 종목 잡는 것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스를 잡아도 되고 말이죠. 어쨌든 이거는 뭐 단기 매매하기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내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셀리버리가 올라왔네요. 셀리버리 이틀 셀리버리를 말씀드린 바 있었죠. 지금 쫓아가기는 나쁘네요.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자, 이런 정도의 종목을 현재 특정 종목 한 종목 정도만을 골라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재료가 언제 어떤 환경 속에 나오느냐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신은 더 어려워요. 또 상대적으로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 섹터 내 거기 있는 종목들의 주가 차별성도 상당히 커요. 그나마 좀 알려진 종목들은 녹집자, 그리고 제넥신, 저도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죠. 제넥신 6%나 올라왔네요. 녹십자도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탄력도 올라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래요. 바이넥스가 좀 올라가네요. 바이넥스, 또 안트로젠 같은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전체 바이오주들이 좀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종목들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구간인 것으로 그런 타이밍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것 뿐이죠.
자, 그런 정도의 종목들이 있고요. 가장 뜨거운 종목들은 진단 쪽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한다면 진단 쪽이고, 그 중에서 한다면 CGN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CGN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CGN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것은 5만 원대인데 5만 원대 추천했더니 많은 분들이 비난을 했죠. 왜 높은 가격에 추천했느냐 라고 해서 욕을 먹었던 종목인데, 그 상태에서 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욕 먹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한 2배 반 정도 더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매도를 해서 익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일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칠까는데요. 일단 이들 종목은 원래는 코로나와 관련된 폭락장세 제한으로서 지수 약세장, 특히 지수가 폭락했을 때 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화가 생겼죠. 미국에 지원한다는 거,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FTA 승인을 밟아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확대가 된다는 것, 그것이 호재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체 코로나 관련된 이슈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급상승을 해서 완전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강하고 강세장에도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건 다만 기술적으로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거죠. 기존 상승폭이 너무 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무차별적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바이오주까지 다 같이 강합니다. 이건 거의 과열권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락장세 대안도 되기 때문에 지금 팔기 폭락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전투 장세가 말이죠. 일부 종목을 갖고 있음으로써 폭락장세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 팔기는 좀 아깝다는 것이죠. 다만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자제를 하자 하는 것이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CGN도 있고요. CGN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수젠텍도 있고요. 또 바이오니아도 있고요. 파미스는 이미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PCL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마크로젠도 있네요.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인데, 어쨌든 이들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쯤 매도해서 관리를 하고, 다만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다음에 좀 조정받았을 때 저점을 노리는데, 이왕 하려면 CGN 쪽에 초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 타이밍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과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을 양쪽 모두 경계하면서 적절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